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이번 주말에 좋은 계획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엔 좀 쉬려고 그러는데요. 잘 쉬게 그렇게 놔둘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바빴는데요. 그래도 5일 연속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좀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어떤 일을 한 21일 정도 꾸준히 하면 몸의 습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음, 어떤 일이 이제 습관이 되면 상당히 이제 편안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가 좀 힘들지 습관만 되면 우리 뇌가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도 저도 이 유튜브 찍는 게 습관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더 하면 이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저께는 이제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그 그레이스 셀병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위치가 안 나올 텐데요. 아직 허가 절차가 조금 남아가지고요. 오늘이 이제 개업식이긴 한데 어저께 미리 가서 병원 구경을 좀 했습니다. 그레이스 셀병원은 어떤 곳인지 한번 원장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가정학과 전문이고요. 제 사병서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을 돕는 일, 음, 약간 의사랑 좀 떨어져 있는 일 같죠. 네, 저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 그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얘기하셔요. 네. 이름은 정양수입니다. 네, 요번에 이제 새로 내일 개업식 하신다 그래서 미리 구경 왔는데요. 새로 오픈하시는 병원 좀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여기는 암 환자 잘 보는 병원이 어디 있어? 이라면 그래 있어, 그래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레이서 셀 강남병원인데요. 아, 그레이스에서 그러면 그럼 네, 부산 사람만 받는 병원인가요? 그레이서. 네. 근데 이제 그레이스 셀이라는 말은 셀을 그레이스 한다는 뜻인데요. 음, 그 GRACE라는 말이 원래는 우아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자비로움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셀을 그 다섯 글자 그레이스 하는 병원이고, 그 다섯 글자에는 식이 조절, 운동,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수면, 그리고 감사 습관까지 다 들어가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가 네, 이제 감사부터 해서 중요한 생활 습관들 네 가지를 다 녹여져 있습니다. 담아서 네. 이름이 이제 그레이스 셀. 네, 그래서 음, 셀을 그레이스한다. 음, 셀, 사람을 그레이스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셀이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네, 거군요. 네, 네. 보통 요즘에 셀 병원이라면 무슨 줄기세포 주사 맞는 병원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게 오해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주로 어떤 환자분들 보실 예정이신가요? 주로 아마 암을 앓고 있거나 또는 암을 지금 현재 뭐 항암을 하고 있고 또 방사수 치료를 하고 있거나 또는 수술하고 난 뒤에도 사후 케어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아마 주로 입원하셔서 이곳에서 암 재활을 통합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통합의학센터 같은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혼자서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두 분이 함께 계시고요. 아, 세 분이서 네네, 세 명이서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어떤 각오로? 네. 저는 그냥 환자들하고 논다, 음, 함께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할 예정이고요. 워낙 바로 네네네. 워낙 호스피스 뭐 이런 걸로 유명하셔서 네, 이렇게 네. 아주 말기암 환자만 오는 병원인가요? 네. 호스피스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한데요. 제가 호스피스 할 때도 암 환자를 이렇게 암 재활하는 자들을 같이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주로 환자들한테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해 보는 거를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병원 안에 호스피스 시설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는 호스피스 병원은 아니고요. 시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로 암을 재활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입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네. 제가 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아버지가 암을 앓고 가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누구나
암을 걸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병원을 통해서 잘 익혀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거고, 뭐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재밌게 잘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환자들하고 놀면서 병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참 인상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멋지시고요. 제가 뵌 분 중에는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3주 전에 그 임상통합의학학회에서 이제 강연하면서 이제 같이 연자로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후로 이제 2번 정도 더 뵙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요. 크레이스 셀병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양수 원장님 뵙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암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많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뵙고는 홍대 입구에 갔거든요. 홍대 입구 이틀 연속 갔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제주 특별집이라고 특별한 돼지고기집이 있습니다. 그저께 갔을 때는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어서 원래 맛이 이랬나 이랬었는데, 어제 가니까 이제 사장님이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꼭 사장님한테 고기 구워달라고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특별집은 정말 특별한 돼지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혹시 홍대 입구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뭐 단골 손님들이 많아갖고 예약 안 하면 좀 먹기 어려운 그런 집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제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쇼팽 야상곡 4, 5, 6번 이제 들으면서요, 이제 치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치매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하다 보니까 또 치매 얘기를 하게 됐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백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신은 늘 독감이나 대상포진 같은 감염병을 막는 데 쓰이는 도구로만 여겨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는 백신이 뇌의 기억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웨일스라는 조용한 나라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단지 나이가 79세냐 80세냐의 미묘한 차이로 백신을 맞을 수 있었던 사람과 못 맞은 사람이 갈렸고, 이 차이가 7년 후 치매 진단율에 무려 20%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백신과 치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 연구들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따라붙던 의심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원래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 운동도 더하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요소들은 치매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직접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백신도 맞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관련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모른다는 결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웨일스 연구는 그 흔한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을 비교했을 때 교육 수준, 건강검진 횟수, 운동량에 거의 같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을 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백신의 이름은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단지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뇌의 면역 환경이나 염증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뇌 속 작은 회로에 새겨진 정기적 흔적일 뿐인데, 면역계와 바이러스 하나가 그 회로에 영향을 준다면 말 그대로 피부를 지키던 주사가 기억을 지키는 도구로 격상하는 셈입니다.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건 아닙니다. 백신이 치매를 예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이고 더 많은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백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흥미로운 통계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보다 백신 접종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눴습니다. 생일 기준으로 백신 자격이 갈렸기 때문에 다른 건강습관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자연이 마련해준 무작위 실험 조건이었고, 덕분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원래 건강을 잘 챙긴다는 오래된 의심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우리가 백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리고 치매 예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과학적 접근을 모두 한 걸음 앞으로 밀어낸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백신이 대상포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겠지만, 이제는 나를 나로 기억하게 해주는 작고 조용한 수호자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아주 신기한 디자인이 이제 되었는데요. 웨일스라는 나라가 2013년도에 국가 정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대상포진 백신 보통 50세 이후에 권장은 하지만 뭐 몇 살 이상은 맞지 마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웨일스라는 나라가 2013년도에 그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933년 9월 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만 80세 이상 되신 분은 대상포진 백신을 이제 맞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주사도 맞지 말라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백신을 못 맞게 이렇게 했고, 그 이하인 분들만 맞게 이렇게 한 거예요. 1933년 9월 1일생은 못 맞고 9월 2일생은 맞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에서 큰 차이가 났던 거죠. 그동안에 이제 대상포진 백신 맞으면 이제 치매 걸리는 사람이 좀 줄어든다 이런 논문들은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이 나올 때마다 원래 백신 맞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반박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하던 바람에 그 생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밀집돼 있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치매 발생률이 한 20% 백신 맞은 거 자체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논문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네이처에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네이처 논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진짜 오리지널 네이처에 실렸고요. Natural Experiment on the Effect of Herpes Zoster Vaccination on Dementia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자연 실험이 저절로 됐다는 거죠. 원래 임상 시험이란 거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 그러니까 백신 맞는 사람 한 명, 안 맞는 사람 한 명,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백시네이션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자연적으로 정부가 그 생일 기준으로 여기는 맞을 수 있고 여기는 맞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그 임상 시험이 됐다. 그래서 이걸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고 한 거고요. 헤르페스 조스터라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이게 디멘치아는 치매고요. 그래서 헤르페스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연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정홍승훈이라는 분, 네, 이런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웨일스에서 이제 나온 논문이고요. 저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933년 9월 2일부터군요. 9월 2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 이게 2013년 9월 2일에 했으니까 딱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대상포진 접종 비율이거든요. 거의 주사를 못 맞은 거죠. 나라에서 못 맞게 하니까. 근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이제 50% 이상 주사를 맞았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맞고요. 여기로 갈수록 이제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933년 여기가 9월 2일생이고 이렇게 쭉 가서 52주 여기는 1934년 9월 2일생, 여기는 1935년 9월 2일생, 여기 1936년 9월 2일생. 그래서 나이의 레인지가 여기가 이제 딱 그때 80세니까요. 여기는 이제 83세, 여기는 77세. 그러니까 이제 77세부터 83세에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주로 연구는 요 80세 언저리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비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큰 차이가 있는지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연구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 전에 싱글스라는 게 대상 포진입니다. 대상 포진에 이제 얼마나 걸렸었는지 보면 거의 비슷하게 걸렸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그 요 나이대를 기준으로 해서 치매가 얼마나 생겼는지인데, 이번 연구 대상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웨일스 전체 이제 비교입니다. 그래서 웨일스 전체의 그 과거 치매 진단 기록인데,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죠. 여기에 이제 특별한 단절이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연구에 포함되신 분이 이전에 그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건 폐렴구균 백신이거든요. 그 접종률에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 비슷하다는 거고요. 또 스타틴이라 그래서 콜레스테롤 막아주는 약, 그거 먹은 비율도 다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한 여기도 한 40% 정도가 이제 스타틴을 드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스타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과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강제로 주사를 못 맞게 된 사람들이고, 이쪽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상 포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만큼 또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대상 포진 발생된 분들이거든요. 연구는 총 7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대상 포진에 걸릴 확률이 한 5% 이렇게 높고, 이쪽은 많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치매죠. 그래서 이게 대상포진 백신을 맞지 않은 곳은 이제 치매 발생률이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 점점 치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매 발생률을 보시면 17%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치매 발생률이 이런데, 이쪽은 아무래도 젊으니까 치매 발생률이 이제 낮겠죠. 그래서 이제 한 11%부터 해서 80세가 되면 이렇게 14%까지 가는데, 요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게 원래 치매 발생 패턴인데,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요만큼이 결국 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절대값으로 하면 한 3.5% 떨어진 거고요. 이때 발생률로 치면 한 20%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원래는 치매 발생 위험도가 나이에 따라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백신을 맞은 그룹에 와서 뚝 떨어져서 다시 쭉 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각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주는지 그런 비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제가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 그림입니다. 보면은 이걸 이건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는 쭉 치매 걸리는 위험이 쭉 오다가 뚝 떨어져서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효과가 훨씬 크고, 한 35% 정도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고, 재밌는 건 남자들은 백신을 맞았지만 이렇게 그냥 쭉 가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논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백신 맞으러 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남자분들은 맞아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남자는 이 백신으로 예방이 안 되고, 대신에 뭐 다른 거를 이제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성분이라면 쭉 가다가 이제 뚝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죠. 네,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US 정부가 그렇게 백신을 못 맞게 하는 바람에 이런 연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무튼 또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 연구자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요약을 하면, 그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백신 맞은 것만으로 이제 그 치매 예방률이 절대값으로는 이제 3.5%, 이제 상대적으로는 20% 정도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고, 이 효과가 여성에만 나타나고 남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구의 그 총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절대 위험 감소라는 거하고 이제 상대 위험 감소,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거 한번 챗GPT에 물어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위험 감소와 상대 위험 감소를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논문에서 제시한 절대 위험 감소 Absolute Risk Reduction ARR이라 그럽니다. 상대 위험 감소 Relative Risk Reduction RRR. 이건 매우 중요한 핵심 결과입니다. 두 용어의 의미와 이 연구에서 각각이 어떻게 계산되고 해석되었는지 설명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절대 위험 감소라는 것은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 간의 질병 발생률을 바로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실제로 질병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고, 상대 위험 감소는 두 그룹 간의 위험률의 차이를 대조군의 위험률로 나눈 값, 결국 원래 위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숫자로 보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의 이제 7년 동안의 치매 진단율이 17.5%였고요. 접종을 한 사람들은 1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값, 17.5에서 14를 빼면 3.5%잖아요. 이게 절대 위험 감소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100명 맞으면 3.5명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 위험 감소는 이 3.5를 원래 대조군의 위험률이 아까 보면 17.5%잖아요. 원래 17.5%가 걸리는데 그중에 3.5%를 줄여준 거니까 20%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원래 위험 대비 20%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논문을 쓸 때는 상대 위험도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3.5% 줄여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에이 그게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 줄여준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적 해석의 예를 보면 APR 3.5%라 그러면 10,000명이 백신을 맞으면 350명이 치매를 피할 수 있다는 거고, RRR 20%는 치매 위험이 있던 사람이 백신으로 5명 중에 1명은 예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표현이니까 뉴스에 나오면 아 이게 절대적인 그런 리스크를 줄여준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준 거냐를 한번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ARR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임상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매 같은 걸 특히 뭐 젊은 사람들한테 한다 그러면 그 발생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뭐 발생률 자체가 원래 5%다. 그럼 이거를 3%로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하면 2%밖에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아 별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쳐주면은 이게 40%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약 같은 걸 홍보를 할 때는 절대값보다는 상대값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감소냐 상대 감소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주로 그 암 재발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특히 뭐 타목시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감소로 따지면 야 그거 뭐 2%밖에 못 줄여준대, 뭐 3%밖에 못 줄여준대, 뭐 이러면서 그 약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재발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유방암이 재발하는 게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를 줄여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40%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 위험 감소 여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개념은 상대 위험 감소라는 거 이제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하고 여성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이전 백신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여성 호르몬 작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70세 이렇게 되셨으면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녀 간의 유전적 차이나 면역학의 차이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연구 당시에는 이제 생백신이라 그래서 진짜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그런 백신만 이제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그 실험에 포함되신 분들은 다 생백신을 맞으신 분들인데요. 최근에 그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 재조합 백신도 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이번 연구로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요번에 이제 이런 게 네이처에 실렸으니까 아마 백신 연구들이 조금 더 이제 임상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치매가 참 무섭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포진에 또 걸리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70세 이상 되신 그런 여성분들은 대상포진 백신 이제 건강하실 때 꼭 한번 맞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성인병하고 치매가 결국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거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고 클래식 음악 들으시는 게 과학적으로는 가장 증명된 그런 방법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